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현재는 111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천사맥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이 110K의 아주 강력한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숏 포지션이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명 넘게 포지션 정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롱 포지션도 같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구간이 굉장히 뜨겁게 과열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110K 근처에만 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포지션의 숏, 그리고 매도벽,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구간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래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힘있게 뚫어버린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10K 라인에서 아주 오랜 기간 공방전 비비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리테일들도 이 부분에 롱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이전과 같이 또 맞고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많이 포지션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을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바로 안 올리고요, 돈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올릴 듯 말 듯 내릴 듯 말 듯 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맞고 내려가겠지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돈을 며칠간 계속 쌓았다가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큰 포지션 정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 동안 고래들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모두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 고래들은 받아주고 있고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100K를 넘고 위를 뚫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지만 110K를 뚫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멘텀들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하면서 한 번에 터트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측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때 하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선행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행으로 반영이 될 거다. 이 수요 측면에서는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수요에 대한 조정입니다. 가격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보면 되겠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수요가 다시 리테일들도 되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던 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공격적으로 굉장히 세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110K 근처에서 리테일들은 숏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했었고, 최소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관망하는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받아줬었고 이 모멘텀을, 에너지를 계속해서 모아가다가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진해진 순간에 이걸 뚫고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퀴디티, 글로벌 M2 통화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M2가 아니고요, M3 지표인데, 이 M3마저도 비트코인 가격을 선행하는 글로벌 리퀴디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이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을 합친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주봉인데요, 주봉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립토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꼭 크립토 시장에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아주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에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에도 매우 중요한 연료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은 조만간 이 크립토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뭐 위험자산, 특히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장이 좋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장이 좋다라는 거는 그냥 경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경기가 좋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 ISM 제조업 지수를 선행지표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게 되는 지표가 구리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관세 때문에 노이즈가 끼어 있지만 이 구리 부분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뭐 인위적이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기저에 깔려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쇼터몰더의 MVRV 지표를 봤을 때 쇼터몰더들은 리테일들, 특히 한국인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쇼터몰더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관망을 하고 있을 때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역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올라가지 않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 지켜보면서 실제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추세적으로 지켜보면 좋은 자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매크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은행들 간에 돈을 빌리는데, 레포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연준에서 금융 안정성이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레포 시장이 개입을 하고 유동성을 주입을 하는데, 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024년도 9월 달에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레포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었고, 그러면서 연준에서 한번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연준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QT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년도 6월 달에 연준이 이 레포 시장에 더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금리 인상하다가 이 레포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발작을 일으켰었고, 이때 연준이 큰 개입을 했었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완전 멈추고 금리 인하로 돌아섰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모멘텀이지만 여기에 대한 좀 굉장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 움직임 자체가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지점이고, 변화라는 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튀고 올라온 부분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13만 불 조금 넘게 그 비트코인의 이번 고점을 보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면 좋은 지점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뭐 매크로 지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일 금리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금융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합의가 됐었고, 그러면서 TGA 자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TGA 자금은 미국 단기채로 채워놨습니다. 근데 단기채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이 금리가 좀 부담이 덜하는데,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TGA 자금 채워넣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금이 유동성을 빨아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 시장을, 크립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얘기는 멤버십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뭐 희망편과 절망편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공개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이드를 모두 챙겨가야 된다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아주 조금 활력을 돌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로 돈이 모이고 있는 게 알트코인으로 빨리 뿌려져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